쉽게 살이 빠지지 않는 중년이 되다 보면 그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 보면 진짜 안 먹는데 네.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그런 체질들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사실인지가 너무 궁금해요. 이 얘기는 예전보다 내가 적게 먹는다. 네. 안 먹으려고 많은 노력을 한다. 하지만 살이 찌더라. 뭐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네. 자, 이렇게 적게 먹어도 왜 살이 찌느냐? 그 이유가 오늘 주제인데요. 네. 바로 장 건강이 나빠서 살찌는 체질로 변해서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아. 이 얘기죠. 그렇구나. 아니 사실 제가 정말 장이 안 좋거든요. 예.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저는 장이 조금 약하게 태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살찔 수도 있는 체질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장하고 비만하고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아주 재밌는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네. 장염을 평소에 앓고 있던 영국 여성, 이분이 이제 장염을 치료하겠다고 치료를 했더니 실제 자기 체중이 1년 4개월 만에 15.4kg 정도 늘었어요. 15kg요? 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굉장히 노력을 했겠죠. 살을 뺄 수 있도록. 그래도 살이 빠지질 않았어요. 그래서 원래 이 치료 전에 61kg 정도 됐던 체중이 치료 후에 80kg까지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80. 아니 그 무슨 소리야. 장이 안 좋으면 살이 찐다면서요. 그런데 장을 치료하고 장을 개선했는데 살이 쪘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지금. 되네. 이분이 이제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았냐가 되게 좀 궁금한 재밌는 그런 치료 방법이었어요. 어떤 거죠? 이게 뭐냐면은 원래 이 여성이 받은 장염 치료는 분변 이식이라 그래서 네. 딸의 장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미생물들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잘 걸러내서 이식하는 게 분변 이식인데 그걸 받았더니 딸 체질처럼 비만이 됐다는 얘기예요. 비만이 감기처럼 이렇게 올맞네요. 딸한테서 그러게. 정말. 근데 저도 뉴스에서 뭐 분변 이식 이런 거를 좀 많이 접해봐가지고 근데 이렇게 실제 사례를 듣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이 비만 체질인 딸의 변을 이식을 받았더니 비만 체질이 됐다라고 하는 게 가능한 일인지도 이게 좀 너무 궁금한데요. 굉장히 생소하실 건데요. 오래전 의학의 아버지죠. 히포크라테스가 모든 병의 원인이 장에 있다라고 말했을 만큼 장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우리 몸속에는 장 내에 미생물이 무려 100조 개 정도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는 유익균도 있겠고 유해균도 있겠죠. 마치 우리 생태계에서요. 한쪽 포식자가 갑자기 많아지면 균형이 깨지면서 망가지는 것처럼 이 미생물도 그들만의 생태계가 존재하는데 그 안에 균형이 깨지면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특별히 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특정 세균류들이 정상인에게는 30% 정도 존재하는 반면에 비만인들한테 조사했더니 최대 90%까지 존재했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장 안에 유해균을 이렇게 점령을 해버리면요. 물만 먹어도 살이 찌는 체질로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앞으로 신년 계획 세울 때 살 빼야지가 아니라 앞으로 말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장에서 유해균을 빼야지. 네. 자, 그런데 진짜 다이어트 할 때 먹을 거 먹으면서 장 관리만 잘해도 살이 빠지는 걸까요? 자, 이게 지금 믿기지 않아 하시는 분들이 네. 너무 많아서 네. 정말 장 건강을 목표로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이분이. 근데 인생 최저 몸무게를 달성했다는 분이 계십니다. 오호. 저희가 믿기 힘드시다고 해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이분이에요. 9년 전입니다. 장 관리 전 사진이에요. 근데 그렇게 막 고도 비만이거나 그렇지는 그래 않아요. 그냥 보이지는 이렇게 않아요. 보기 네. 좋으신 풍채가 네, 있으시네요. 그냥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근데 원래 80kg, 90kg 이렇게 고도 비만인 분들은 조금만 해도 살이 확 빠져. 근데 이제 저 정도가 참 애매한 거야. 자, 그러면 네. 이분께서 꾸준히 장 건강 관리를 하신 후 현재는 몰라보게 달라졌습니다. 몰라보게. 몰라보게. 여러분 궁금하시죠? 네. 네. 자, 현재 모습 공개합니다. 아니 성형 수술을 하신 거야? 어머. 아니 새신부 아니에요? 새신부? 다른 사람이 됐죠? 8kg밖에 안 빠졌는데 저렇게 변하시나? 아니 지금 같은 분 맞는 거죠? 아니, 말도 안 나오네. 같은 분이 맞으시는 거죠? 아니 이제 50대 후반이면 저랑 나이가 비슷한데 8kg밖에는 안 빠졌지만 저 몸매에서 8kg가 빠지면 오히려 늙어 보이는데 저분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더 네. 동안을 얻고 체중을 잃었지?
자, 이분을 저희가 짧게 소개를 드리자면 이분은 정말 혹독한 운동을 하신 것도 아니고요. 식사량을 엄청나게 줄이신 것도 아닙니다. 그저 장 관리를 위해서 좀 노력하신 건데 20대 때도 갖지 못했던 그런 체중, 몸매를 갖게 되신 분인데 과연 그 방법이 뭘지 화면으로 공개하겠습니다. 어디일까요, 여기? 여긴 어디죠? 오. 오! 어머. 장 건강 되찾고 인생 최저 몸무게 달성한 59세 이주환입니다. 무슨 야, 59세? 59세 말이 안 된다. 야. 너무 유연하시다. 와. 나도 갑자기 해보고 싶네. 팔도 날씬하시고. 예, 제 과거의 식습관은 라면, 국수, 수제비, 빵이라든지 그런 걸 엄청 좋아했어요. 그런 식품을 먹으면 배가 이제 뒤틀리고 꼬이고 그랬기 때문에 장거리 여행 가는 건 굉장히 무리였어요. 화장실을 막 두세 번을 들락날락 하기 때문에 배가 이제 빵빵 부풀어 오르고 굉장히 장이 쥐어 짜듯이 아프고. 내가 그래, 내가. 그렇게 심각한 거를 못 느꼈어요. 다들 그렇지 않나 하고 이제 40대는 장 건강을 안 했으니까 한번 당신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병원을 가자 그랬는데 갔어요. 갔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 남편은 아무 이제 용종이라든지 그런 걸 띄지 않았고 저만 3개를 띄었다 그러더라고요. 저 보고 이제 이게 선종이다. 선종이야. 사실 우리가 건강검진 하잖아요. 건강검진 하면서 대장내시경 하는데 대장내시경 왜 하냐? 그게 바로 선종을 찾기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예요. 근데 용종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용종 중에 선종성 용종, 요걸 찾는 거죠. 네. 사실 이 대장암의 80% 이상이 이 선종 용종, 선종성 용종에서 시작된다 이런 연구가 있을 정도거든요. 실제로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3개 이상의 선종성 용종이 나오면 5년 이내에 이 선종이 다시 재발될 확률이 57%나 된다라는 게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래서 선종은 대장암의 씨앗이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도 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지? 난 상상도 못했는데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그래서 그때 이제 자각한 거예요, 제가. 장 건강을 생각해야겠다. 플라잉은 제가 코어 근육하고 건강을 위해서 제가 플라잉을 하는 거고요. 장 운동에 좋은 요가를 보여드릴게요. 뱃속에 있는 가스를 다 제거하고 밸런스를 맞춰주는 동작이에요. 이렇게 무릎을 꿇고 편안하게 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오른손을 배꼽 밑에 아래에 넣으시고 왼손을 이렇게 감쌉니다. 천천히 구부리시고 복식 호흡 10회를 합니다. 저게 장에 좋구나. 그러게. 배를 눌러. 부드러운 압박 같은 건가 봐요. 예. 보통 여성분들도 보면은 이제 배랑 끝나고 생리쯤 되면 변비 생기잖아요. 이게 이제 다 황체 호르몬 때문인데 이 황체 호르몬이 결국 임신 유지 호르몬이거든요. 그러니까 임신 때는 계속 변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권장하는 게 이런 마사지나 요가. 근데 아까 또 이렇게 배에다가 손을 주고 자극을 주면서 쭉 스트레칭을 하잖아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병원에서도 변비가 있는 임산부들에게 제가 이렇게 좀 하세요 하는 권유하는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요가 동작이 아니라도요.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장 자극 스트레칭 정도만으로도 규칙적으로 해주시면 장 건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복근을 키우는 게 식스팩처럼 미용적으로만 좋은 게 아니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복근은 내장기관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패막인데 복근이 약해지면 배변 활동 저하로 이어져서 변비를 유발하고 또 근육이 빠져나간 자리는 지방으로 채워지고 또 지방에서 발생하는 염증 물질로 면역력 저하와 장 건강 악화까지 올 수 있거든요. 결국은 장이 건강한 것이 염증이 없어지면 그게 이제 비만이나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된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뭐지? 뭘까? 이거 곤드레 나물이에요. 곤드레. 고향이 강원도다 보니까 이제 나물을 굉장히 많이 먹고 자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 곤드레 나물밥을 해 먹으면 너무 좋겠다. 봄에 이제 곤드레 나물이 굉장히 이제 연하고 야들야들해요. 그때 이제 지인한테 부탁해서 제가 이제 그거를 이제 가져와 가지고 조금씩 소분을 해서 냉동실에 넣었다가 제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나물밥을 해 먹고 있어요. 제가 이제 좋다는 건 이것저것 다 해 먹었는데 그렇게 챙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이 곤드레밥을 이용해서 해 먹으니까 굉장히 장도 편안해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와, 곤드레 엄청 많이 들어갔다. 밥이 파묻혔네. 제가 탄수화물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곤드레 나물을 수북하게 넣고 밥을 지어요. 아, 탄수화물 줄이기 드셔가지고. 아시는 대로 곤드레밥 뭐 식이섬유가 많겠죠. 이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니까 장내 환경을 최적으로 만들어주는데 정말 더없이 좋은 식재료가 맞고요. 또 이 곤드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산화, 플라보노이드가 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니까 다이어트하고 장 건강에 일석이조 도움이 되는데 여기서 오게틱이 하나 있죠. 아까 보셨지만 냉장고 안에 전부 곤드레만 있었잖아요. 네. 우리가 항산화 물질들은 사실은 어떤 걸 드시든지 색깔이 한 3가지 정도가 나오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그런 나물들도 영양소가 좀 다르지만 약간 다양하게 드시면 어떨까 싶네요. 곤드레는 식이섬유 많고 너무 좋은데 시래기나 아니면 뭐 말린 가지 같은 거 쓰는 것도 너무 좋고 여기서 좀 빠진 거는 버섯을 좀 또 잘 활용하시면 더 영양분들이 더 보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저만의 비법이 있어요. 제가 장 건강을 위해서 생각해낸 게 두부 소보로예요. 네? 두부 소보로? 그게 뭐지? 제가 부족한 밥 양을 이렇게 두부 소보로로 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포만감도 생기고 영양 만점, 너무 좋아요. 우와. 그냥 밥 알갱이 같아요. 밥 알갱이. 근데 엄청 든든할 것 같아요, 진짜. (9년까지) 지금 차츰차츰 관리를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선종이 재발을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관리를 잘 하니까 이제 앞으로는 그런 염려가 없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장이 깨끗해졌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야. 관리를 잘하셨어요. 저분은 지금 두부를 넣어서 했지만 또 여자들은 이제 콩을 넣거든요. 콩이 여러 가지가 영양소가 여자들한테 좋은 게 많다고 하니까 콩을 넣는 거는 방법이 어때요? 물론 좋죠. 뭐 이소플라본도 풍부하고 굉장히 식물성 단백질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섬유질도 많기 때문에 장 건강에는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야, 어쨌든 제가 또 장도 예민러로서 그러면은 콩과 나물을 듬뿍 넣은 밥을 오늘부터 좀 해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이슨 씨는 조금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했지만 뭐 엄지의 장트, 대표적인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장트라부터. 제이슨 씨. 이런 분들은 조금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포드맵 지수라는 게 있어요. 그게 포드의 그게 이제 영어 약자인데 F가 페르멘터블. 그러니까 이게 발효된 거거든요. 근데 사실 발효는 좋은 쪽이고요. 어떻게 보면 부패된 음식을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장내 환경이 안 좋아서 이런 음식이 들어가면 자꾸 장트를 일으킨 거예요. 맞아. 예, 그래서 조심해야 될 음식들을 나눠놨는데 그 지수가 높은 게 콩이 있고요. 그다음에 마늘 같은 거 있고. 마늘. 예, 그다음에 그 과일로 치면은 감이나 사과, 그다음에 채소 같은 경우에 브로콜리, 양배추 이런 것들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평상시 설사와 변비를 계속 반복하거나 아니면 좀 복부 팽만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음식을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진짜 너무 소름인 게 제가 먹었을 때 속에 안 맞는 것들 다 얘기해 주신 거예요. 근데 게다가 그리고 또 콩국수 같은 게 여름에 참 별미잖아요. 전 태어나서 딱 한 번 먹었거든요. 너무 속이 안 좋아가지고 차고 막 부대 끼는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식물성 단백질은 저는 어떻게 섭취를 해야 될까요? 장 트러블이 자꾸 생기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게 있으신 분들은 콩 말고 두부를 권장합니다. 예, 두부는 사실 제조 과정에서 이 포드맵 성분이 좀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이 두부는 좀 낫죠. 훨씬 편안해질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대한소화기 기능성 질환 운동학회라는 곳에서 이 만성 대장 증후군에는 두부를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부는 장내 유익균 증식에도 도움이 되고 또 콜레스테롤 배설도 촉진해주기 때문에 식사 후에 뭐 당을 또 올라가는 것도 잘 막아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장 건강, 다이어트 이런 데에 도움이 되고 또 이 트러블이 있는 분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물만 먹어도 살찐다는 분들을 위한 다이어트 비책 알아보고 있는데요. 장 건강 지켜 다이어트에 성공하는 법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장 건강 잡고 다이어트 성공하는 법. GLP-1 호르몬을 늘려라. GLP-1 호르몬? 저 처음 들어봐요. LPG는 우리가 좀 친근한데. GLP-1 호르몬 굉장히 어렵죠. 지금 뭐 LPG 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요거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병원에 가서 처방받아서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이 꽤 많아요. 싹센땡, 위고땡 뭐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게 아마 이 다이어트 치료제로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바로 그 성분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위고땡이나 뭐 싹센땡에서 쓰는 것은 GLP-1 호르몬 유사체라고 합니다. 유사체. 근데 저는 뉴스를 굉장히 좀 많이 접해가지고 좀 익숙한 것처럼 들리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원리로 살을 빼게 도움을 좀 주는 걸까요? GLP-1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가 되면 뇌에 포만중추라는 데가 있어요. 많이 먹었으니까 이제 그만 먹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보냅니다. 그다음에 그 신호가 췌장한테 딱 자극을 해서 혈당 조절하는 인슐린이라는 것을 쫙 나오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 덕분에 이것은 사실 당뇨 치료약으로 개발이 된 것인데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면서 당뇨도 조절되고 체중도 감소하면서 그래서 이제 다이어트 치료제로 인정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엄지장에서는 항상 다이어트 할 때 건강하게 빼는 법 알려주고 운동해라. 그러잖아요. 운동해라. 근데 지금 뭐 다이어트 주사를 맞으라는 게 뭐 해결책도 아니고 설마 엄지장에서 그런 걸 알려주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저희 엄지 군단이 설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런 훌륭한 GLP 호르몬은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호르몬이라는 거죠. 바로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분비되는 바로 이 GLP 호르몬을 늘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짜요?
지금 우리 몸에서 나온다고 하면 돈도 안 들이고 그렇죠. 그런 생고생을 안 해도 되니까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우리 몸? 바로 오늘의 주제인 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GLP 호르몬이 장에서 나오냐면요.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음식물이 위를 지나서 장을 지나가면서 팽창이 되겠죠. 장이 팽창되고 이렇게 움직이는 시그널을 받아서 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이에요. 중요한 건 장이 건강하지 않으면 호르몬이 잘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장을 건강하게 하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반대로 장이 안 좋으면 이 호르몬이 잘 안 나온다는 얘기네요. 예, 단순히는 이제 뇌에서 나오는 게 호르몬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근데 뇌도 다 알 수 없는 게 음식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충분히 먹었는지를 뇌가 객관적으로는 판단 못하죠. 그렇죠. 그럼 장이 판단해서 신호를 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은 장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는데, 장내 환경이 좋으면 GLP-1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에 장 환경하고 GLP-1 호르몬하고 비만과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씬한 사람하고 비만인 사람하고 비교를 해봤더니 GLP-1 호르몬도 비만인 사람들이 좀 적게 나오더라, 이런 문제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씬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공짜로 GLP-1 호르몬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엄지조양이 뭐 어떤 프로입니까? 이 GLP-1을 만들어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몸을 살안찌는 체질로 바꿔줄 GLP-1 호르몬 늘리는 법. 지금부터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알아보겠습니다.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GLP-1 호르몬을 늘리고 싶다면 땡땡땡땡땡 주스를 마셔라. 땡땡땡땡 주스. 야, 이거 너무 어렵잖아. 아하이. 난이도가 높아요. 나와라 나와 주스. 다 갈아버려 주스. 예. 냉장고에 있는 걸 싹 다 쓸어다가 다 갈아버리는 거예요. 엄지라면 엄지의 제왕 주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자, 여러 대답이 나왔습니다만 글쎄요. 자, 양기영 선생님 정답이 뭡니까? 예, GLP-1 호르몬을 늘려서 우리 몸을 더 이상 살찌지 않는 체질로 바꿔줄 주스의 정체는 바로 단쇄 지방산 주스입니다. 못 어떻게 맞췄던 맞춰? 거야. 이거는 생각도 못한 처음 들어. 단수 지방산. 단지방산이 뭐야? 단쇄 지방산은 말 그대로 지방산, 산성 물질인데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이 대장까지 내려간 이 식이섬유를 장내 세균들이 먹어치우면서 만들어지는 산성 물질입니다. 이게 위산이 위 안에 들어온 그런 나쁜 세균들을 없애고 이 소화를 도와주듯이 이 단쇄 지방산도 대장에 있는 유해균은 줄이고 유익균들은 늘어나게 만들어서요. 대장의 이 점막을 보호해주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대장의 방어군. 예. 근데 무엇보다 오늘 이 단쇄 지방산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중요한 이유는 장에서 분비되는 비만 억제 호르몬 GLP-1을 분비하도록 하는 좀 센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센서 역할. 장내의 이 단쇄 지방산을 늘릴수록 장 건강은 돕고 식욕 억제에 도움이 되는 GLP-1 호르몬의 분비도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GLP-1 호르몬 분비가 이렇게 늘어나서 살이 빠지게 되는 그 주스 도대체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제가 당장 먹어야 됩니다, 이거 진짜. 제이슨 씨도 시청자 여러분들도 집에서 직접 만들어 드실 수 있도록 저희가 단쇄 지방산 주스 만드는 법 양기영 선생님과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GLP-1 호르몬 분비 돕는 단쇄 지방산 주스 만드는 법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쇄 지방산 주스의 재료. 이 재료는 바로 뭘까요? 재료는 바로 뭘까요? 이겁니다. 진짜 간단해. 바나나, 깻잎. 근데 저 종지에 담긴 액체는 저게 뭐예요? 궁금하시죠? 이게 바로 식초입니다. 헐. 산이야. 그게 산. 오. 결국 이 장내 단쇄 지방산을 풍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내 장 속에 사는 이 세균들이 식이섬유 영양소를 많이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즉 이 풍부한 식이섬유 섭취가 그 핵심입니다. 이 바나나에 들어있는 식이섬유는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단쇄 지방산을 빠르게 늘릴 수 있고요. 깻잎도 역시 뭐 식이섬유가 아주 풍부할 뿐만 아니라 여기에는 이 대장염 예방에 효과적인 로즈마린산 성분이라는 게
로즈마리에 비해서 7배나 높을 정도로 풍부하기 때문에 장 건강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단세 지방산 주스는 이 만드는 방법도 아주 간단한데요. 제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먼저 이 믹서기에 이 바나나 1개를 이렇게 넣어주시는데요. 이거를 3개로 나눠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예, 새도망으로 잘 예, 넣어요. 깻잎이 3장이니까. 예, 넣습니다. 그리고 깻잎도 그냥 이렇게 툭툭 찢어 넣으시면 됩니다. 푸짐하게. 한꺼번에 2장을 찢어도 되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식초 1큰술. 자, 이걸 넣습니다. 다 넣어요? 네, 다 넣습니다. 1큰술. 예.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재료를 쉽게 갈기 위해서 이 물을 약간만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좀 더 이렇게 걸쭉하게 드시고 싶으시면 물을 좀 줄이셔도 괜찮고요. 나는 이렇게 음료수처럼 좀 이렇게 잘 마시고 싶다. 이러시면 좀 물량을 늘리셔도 됩니다. 100cc. 예, 그렇습니다. 자, 이제 갈기만 하면 됩니다. 다 함께 단세 지방산 주스 맛을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식초의 맛이 좀 강하지 않아가지고 어쨌든 이거 매일 먹어야 되잖아요. 어쨌든 되게 맛있게 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게 바나나랑 깻잎이랑 같이 갈아 먹는 게 이렇게 맛도 좋고 뭔가 목 넘김도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식초 맛도 거의 느껴지지 않는 것도 굉장히 좀 이점이었는데 한 가지 빼자면 식초를 조금 어떻게 좀 배제를 할 수 없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시죠? 약간 향이 나죠? 근데 우리 양 선생님이 식초를 넣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 식초 자체가 단쇄 지방산이기 때문이에요. 식초가 단쇄 지방산이에요? 단쇄 지방산 성분이 아세트산인데요. 식초에 가장 많은 성분이 바로 아세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식초 자체가 단쇄 지방산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식초만 먹게 되면 위나 장 점막에 자극을 줄 수도 있고 또 흡수가 워낙 빨라서 이 장에 머무는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런 것들과 같이 먹어야 장내 단쇄 지방산이 더 빨리 더 많이 늘어날 수 있고 또 장에 오래 머물기 때문에 장 건강도 좋아지고 비만 억제 호르몬이라고 알려져 있는 GLP-1 호르몬이 늘어나는데 훨씬 더 효과적인 거죠. 여러분 식초하면 또 생각나는 게 뭐냐면 혈당. 이게 인슐린 분비 조절을 우리가 용이하게 해갖고 혈당 조절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음료가 별건 아니지만 혈당, 비만 다 좋은 그러한 주스인 것 같아요. 대개는 뭐 식초는 식사 후에 이렇게 딱 바로 마시고 그랬는데 요거는 식초도 들어갔고 바나나도 들어갔고 언제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 예, 정말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걸 식사 30분 전에 섭취하시면 이 풍부한 이 식이섬유가 이 식사 후에 위장에 들어오는 이런 해로운 성분들의 이 흡수를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요. 포만감을 일으키기 때문에 식사량을 줄이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 팁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단세 지방산 주스를 만들 때 식초를 넣었잖아요. 이때 이 식초를 우리가 흔히 쓰고 있는 양조 식초보다는 유익균이 더 풍부한 천연 식초를 사용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식전에 하루 2잔 정도 섭취하시면 장 건강 그리고 또 체중 관리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신만의 비법으로 무너진 장 건강 밸런스를 바로잡았다는 주인공을 만나기 위해 찾은 서울시 송파구. 탄탄한 건강 밸런스라면 자신 있다는 오늘의 주인공 이윤희 씨. 활기차 보이는 그녀에게 과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 변비가 아주 심하게 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내시경도 하고 용종도 떼냈고 그다음에 이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라는 진단 받고 5년 전 원활하지 못한 배변 때문에 고통받던 이윤희 씨는 결국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진단받게 되는데 대장이 좀 예민하고 그리고 대장이 좀 늙었대요. 늙었다는 말에 좀 충격받았죠. 대장이 늙었다는 충격적인 진단. 20일간 이렇게 배변을 못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마렵기는 하는데 신호도 오고 배도 아픈데 밖으로 배출을 못하니까 굉장히 괴롭죠.
통증이 심하게 오고요. 최소 열흘에서 심할 경우 20일까지도 변을 보지 못했다는 이윤희 씨. 그 고통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을 받았다고 한다. 제가 50보 이상은 걷는 거 싫어하거든요. 운동을 너무 안 했구나. 그리고 채소를 너무 안 먹고 고기 종류. 반찬에 고기가 빠진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매일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 부족과 육식 위주의 불규칙한 식습관이 장 건강을 해친 원인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맞는 말일까? 특히 식습관이 불규칙한 사람, 대사증후군을 가진 사람 등은 장에 칸디다라고 불리는 곰팡이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큽니다. 대장 건강의 균형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장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으로 장내 독소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장 건강 밸런스를 맞추지 못한다면 만성 장염, 대장암 등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까지 존재합니다. 장 건강의 중요성을 깨닫고 건강을 되찾기 위해 그녀가 선택한 운동법은 바로 장 스트레칭. 요가랑 스트레칭이 대장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하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 건강 밸런스에 더 좋은 동작이 있어서 지금 다시 균형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장 건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특급 스트레칭. 장독소는 빼는 바람 빼기 자세.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한쪽 무릎을 구부린 다음 양손을 깍지 껴서 잡는데 이때 호흡을 길게 한다. 좌우 각 20초 정도 자세를 유지. 이번엔 양쪽 다리를 한꺼번에 들어올려 같은 방법으로 당겨준 후 좌우로 왔다 갔다 움직인다. 양쪽을 한꺼번에 할 때는 30초 버티기. 바람 빼기 동작은 장에 쌓인 가스 배출과 변비 해소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한다. 꾸준히 해온 장 스트레칭과 식습관의 변화로 현재는 과민성 대장증후군 증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다. 운동에 이어서 장 건강 밸런스를 잡아준 그녀의 특별한 식재료는 무엇일까? 이거 고구마 순인데요. 요즘 한창 제철이거든요. 얘 대장 건강에 좋다고 그래서 많이 사놓고 수시로 요리해서 먹고 있어요. 맛도 있고 영양가도 있고요. 고구마 순은 땅속 고구마 위에서 자라는 줄기와 잎부분을 말한다. 우리가 흔히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청순, 홍순 모두 고구마 순으로 땅 밑의 고구마 품종의 차이에 따라 그 색깔이 달라진다고 한다. 그런데 고구마 순 섭취가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것일까? 대장 건강 밸런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고구마 순은 식이섬유 덩어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최근 줄기와 잎에 대한 영양 성분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요리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고구마 순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등의 에너지원과 칼슘, 철 등의 여러 가지 무기질이 함유되어 있고요. 면역 조절 능력 및 항산화 효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클로로겐산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흔히 뿌리인 고구마에 영양이 더 집중됐을 거라 생각하지만 의외로 고구마 순에 식이섬유와 칼슘이 더욱 풍부하다.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A와 베타카로틴 역시 고구마 순이 가득 품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장 건강 밸런스를 위해 식이섬유 덩어리 고구마 순을 섭취하라. 여느 때처럼 신선한 고구마 순을 구매했다는 이윤희 씨. 그런데 고구마 순 조리 방법이 우리가 평소 알던 것과는 다르다? 다 껍질을 까던데 이거는 그냥 바로 드시네요? 맞아요. 보통 고구마 줄기는 여자들 이렇게 까고 막 데쳐야 돼서 굉장히 불편한데 제가 또 고구마 순을 좋아하다 보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데 불편해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검색 한번 해봤거든요. 통째로 먹는 고구마 순이 있더라고요. 줄줄 새는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춰준다는 특별한 고구마 순을 찾아온 경기도 여주. 여기가 이제 PD님이 찾으시는 신품종 통째로예요.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잎도 드실 수 있고. 만평의 넓은 밭을 뒤덮고 있는 특별한 고구마 순. 8월에서 10월 제철을 맞아 이맘때 맛도 영양도 가장 풍부하다고 하는데 특히 고구마는 농약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재배가 가능한 작물인 만큼
고구마 순 또한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재료다. 일반 고구마 순은 데친 후 질긴 껍질을 벗겨내야 하는데 많은 주부들이 번거로워하는 것이 사실. 또한 껍질 속 숨은 영양 성분들이 버려지는 아쉬움 역시 있다고 한다. 실제 고구마 순을 섭취할 때는 껍질까지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는 연구 논문이 존재한다. 그래서 탄생한 통째로 고구마 순. 2020년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통째로는 줄기의 껍질이 연해 벗기지 않고도 고구마 순을 통째로 먹을 수 있다는 뜻에서 통째로라는 이름이 붙었다. 통째로 고구마 순이 대장 건강 밸런스 맞춤에 도움을 주는 이유는 무엇일까? 통째로 고구마 순은 껍질에 포함된 안토시아닌 등 건강 기능 성분까지 다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추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통째로 고구마 순에는 일반 고구마 순보다 비타민 C, 루테인, 안토시아닌까지 풍부해 무너진 대장 건강 회복하는 데도 더욱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제철 맞은 통째로 고구마 순. 고구마가 여물기 전인 이 시기에 고구마 순을 먼저 수확한다는데 줄기 보관 방법은 받자마자 이제 손질을 해서 삶아서 냉동으로다가 얼구시면 그 이후에 해동을 시켜서 드시는 게 가장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삶아서 말려서 드시면은 사시사철 드실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죠. 삶아서 혹은 말려서 두고두고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통째로 고구마 순. 일반 고구마 순처럼 무침으로, 김치로 각종 요리에 활용이 가능하다. 이윤희 씨 역시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2년째 줄기부터 잎까지 버리는 부분 없이 통째로 고구마 순을 다양하게 활용 중이라고 하는데 제가 평소에 입맛 없을 때 종종 먹는 건데 네, 이거 껍질 벗기지 않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물김치 만들려고요. 먼저 깨끗하게 손질한 통째로 고구마 순은 4cm 정도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고 매실청 한 큰술과 소금을 한 컵에 버무려 절여둔다. 함께 넣을 사과와 마늘 역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준비한다. 생수 6컵에 배즙 반 컵과 소금을 섞어 김치 국물을 만들어준다. 통째로 고구마 순 물김치를 만들 때 꼭 넣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바로 비트예요. 비트요? 네, 이걸 넣으면 색깔도 예뻐지고 영양가도 있고 맛도 있어요. 비트는 나박하게 네모난 모양으로 썰어준 후 국물에 함께 넣어주면 금방 우러난다. 통째로 고구마 순과 비트, 두 식재료의 궁합은 어떨까? 통째로 고구마 순 김치에 들어있는 클로로겐산과 칼륨 성분은 대장과 체내에 누적된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비트의 풍부한 베타인 성분과 함께 만나면 우리 몸속의 독소를 빼주는 해독 기능에 시너지 효과를 주기 때문에 고구마 순과 함께 섭취 시 대장 건강 완화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해둔 모든 재료를 한데 넣고 섞어주기만 하면 되는데 실온에 하루 정도 숙성 후 섭취하면 더 깊은 맛으로 즐길 수 있다고 한다.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춰줄 통째로 고구마 순 물김치 완성. 오랜 기간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앓은 이후 떨어진 체력 보강을 위해 통째로 고구마 순과 함께 단백질 식품을 먹는다는 이윤희 씨. 고등어랑 통째로 고구마 순 넣고 조리려고요. 그럼 2개만 들어가요? 아니요, 한 가지 더 있는데요. 보여드릴게요. 주로 고등어 조림에 들어가는 무 또는 감자? 단호박이에요. 단호박으로 쪄서도 먹고 죽도 끓여 먹는데 고등어랑 고구마 순이랑 같이 넣어서 먹으면 더 식감도 좋고요. 반찬으로도 이용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간장, 고춧가루, 매실액과 다진 마늘을 넣고 양념장을 만들어준 다음
미리 썰어둔 양파 위에 고등어, 그 위에 통째로 고구마 순의 단짝 단호박을 올려준다.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춰줄 통째로 고구마 순을 올려 마무리. 만들어둔 양념장과 물 한 컵을 넣고 양념이 배도록 자작하게 졸여내면 통째로 고구마 순 고등어조림 완성. 대장 건강에도 역시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단호박 속 비타민 E는 통째로 고구마 순 속 풍부한 비타민 A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두 식재료 모두 섬유질이 풍부해 대장 운동을 원활하게 도와주고 소화 흡수 작용도 원활히 도울 수 있는데요. 통째로 고구마 순과 단호박을 함께 넣는 것은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추는 데 도움이 되는 조리법입니다. 자신만의 건강한 통째로 고구마 순 활용법으로 대장 건강 밸런스를 맞춘 이윤희 씨. 제가 이제 대장 건강 밸런스를 지금 맞추고 있잖아요. 이 건강함이 꾸준히 계속 유지됐으면 좋겠어요. 식이섬유와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대장 건강 밸런스에 도움을 주는 통째로 고구마 순. 고구마 순과 잎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기에 하루 500g 미만, 약 2줌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 적당하다. 외출에서 돌아온 박희연 도전자. 가방을 팽개치고 꺼내든 건 다름 아닌 빵. 배가 고팠는지 허겁지겁 급하게 빵을 먹기 시작하는데, 혹시 오늘 첫 끼인가요? 에? 아침 먹고 지금 장 보러 나갔다 왔거든요. 근데 지금 한 2-3시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장을 너무 심하게 봤나? 지금 너무 허기가 지고 배가 고파요. 그래서 오자마자 뭐라도 먹어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 빵 먹은 거예요. 이거요? 별거 없는데 여기 빵, 얘도 빵, 빵을 굉장히 좋아한다는 박희연 도전자. 이번엔 주방에 들어선 그녀, 라면을 끓이는데요. 간식 먹었으니까 밥 먹어야죠. 아까 건 간식, 얘는 밥. 본격적으로 점심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 순간은 그 누구도 부럽지 않다는 박희연 도전자. 이번에도 누가 쫓아오는 것처럼 허겁지겁 급하게 먹어 치우는데, 아우 잘 먹었다. 든든해. 든든해. 먹자마자 체중을 잽니다. 또 쪘어? 어머나 이거 어떡하라고. 여성의 경우 남성과 반대로 50대 이후 복부 비만율이 급격히 늘어나는데요. 완경 이후 지방을 분해하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체내 지방이 그대로 복부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가지려고 조금 산부인과의 도움을 받았었거든요. 그때부터 좀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때부터 살이 찐 것 같아요. 배불리 먹었으니까 운동 좀 한번 해볼까? 아이고 안 된다. 아이고 못해. 살이 찌니까 몸이 무거워서 관절에 무리가 와서 걷는 것도 힘들고, 심장에 무리도 와서 숨 쉬는 것도 힘들고. 과거 날씬한 몸매를 자랑했던 그녀. 최근 6개월 사이엔 체중이 더 늘어 인생 최고 몸무게를 갱신했습니다. 당뇨하고도 지금 싸워야 되는 거고, 제가 지금 제 몸을 보살펴야 되는 입장인데 좀 많이 힘이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알약병 출연에 제가 신청을 하게 됐습니다. 고도 비만과 당뇨병 진단까지 건강 적신호가 켜진 박희연 도전자. 또 다른 주인공을 만나볼까요? 배야. 힘들어. 나름대로 다이어트 중인 그녀. 그리 순탄치 않아 보이는데요. 제가 요즘에 살이 너무 많이 쪄가지고요. 지금 운동 좀 하러 나왔는데 지금 숨도 너무 차고, 그리고 지금 무릎도 너무 아프고요. 온몸이 다 아파서 사실 운동하기도 좀 힘들거든요. 금세 포기하고 돌아온 집. 맛있어. 오늘의 점심은 분식 세트.
아, 배불러. 식사를 마친 그녀가 꼭 챙기는 것은 바로 달달한 캔커피. 평소에 커피를 즐겨 마셔가지고 많게는 하루에 한 15캔 이상 먹고요. 아, 배불러. 사실 그녀는 안 해본 다이어트가 없다고 하는데요. 세상에 있는 다이어트는 다 해봤죠. 금방 요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5kg 정도가 다시 또 불었거든요. 요요 현상의 원인은 장내 세균총의 비만 기억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체중 감량했지만 장내 세균총은 살이 쪘을 때를 기억하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려 합니다. 요요 현상의 원인을 보면 장내 세균총의 비만 기억 때문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잦은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의 반복으로 살이 더 쪘다는 서희원 도전자. 거기에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가 또 얼마 전에는 또 고지혈증 진단도 받았고요. 그리고 당뇨에 가족력도 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지금 요요 현상이 없는 그런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서 여기 출연하게 됐어요. 잦은 다이어트와 요요 현상의 반복으로 고지혈증 진단을 받은 서희원 도전자. 두 사람의 현재 건강 상태는 어떨까? 정확한 검사를 위해 병원을 찾았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체성분, 혈압, 혈액 검사와 함께 복부 초음파까지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박희연 도전자의 건강 상태는? 뱃살이 찌면 안 좋다고 그러거든, 건강에. 그래서 우리가 허리둘레 많이 재요. 그래서 이게 85 이상 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105니까 엄청 두껍네. 혈압도 약간 높고 또 체중을 빼야 될 게 이게 지금 하나가 1kg거든요. 지금 이걸로 몇 개를 빼야 돼? 30개를 빼야 돼. 이어서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습니다. 이거 지금 적혈구인데 우리가 하나씩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개, 30개씩 붙어 있거든요. 피가 끈끈하다는 거예요. 이 비만 때문에 그래요. 저게 뭐 피가 다 엉겨 있는 거죠. 그거는 이제 당뇨하고 살찌는 사람들은 염증 물질이 많이 나오고 또 콜레스테롤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게 뭉쳐 있게 되면 혈관 가서 이 좁은 데 가서 막히게 되면 바로 뇌졸중, 심장에서 막히면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무서운 겁니다. 오른쪽 콩팥이고 이 간인데 까맣고 하얗거든요. 이게 바로 지방간이고요. 더 무서운 건 왼쪽 콩팥하고 비장 사이인데 이게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1.27 즉 12.7mm가 있고 피하 지방인데 피하 지방은 1cm까지는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우리 배를 갖다 보호해준 데가 3.9cm니까 바로 3배가 넘는 거죠. 검사 결과 체지방률과 혈당 수치 모두 기준치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이번엔 서희원 도전자의 차례. 허리 둘레가 101cm가 굉장히 많이 두꺼운 혈압도 높네. 150에 100인데 왜냐면 살이 찌면요 혈압도 올라가고 당뇨도 올라가고 고지혈증도 올라가거든요. 이거 하나가 1kg거든. 네. 이걸로 10개. 역시 생혈액 검사도 진행을 했는데요. 저 적혈구 보면 지금 다 뭉쳐 있잖아요. 피가 그만큼 끈끈하거나 염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요. 뭉치게 되면 혈관 가서 달라붙거나 혈관을 좁게 만들거든. 그래서 요새 40대, 50대가 갑자기 죽는 경우가 거의 다 심장마비나 뇌출혈 때문에. 이게 오른쪽 콩팥하고 간인데 색깔이 까맣고 하얗잖아요. 네. 이게 간에 기름이 껴는 지방간이고요. 네. 왼쪽 콩팥하고 비장 사이인데 요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딱 붙어 있어야 되거든. 이게 내장 지방이에요. 내장 지방이 2.78cm, 27.8mm 정도 있기 때문에 없애야 되는 게 있는데 내장 지방은 피하 지방보다 5배 나빠요. 피하 지방도 1cm 정도가 정상이거든요. 2.9이니까 3cm 거의 3배 정도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피하 지방, 내장 지방, 지방과 3개가 다 맞는 겁니다. 서희원 도전자, 체지방과 중성지방 모두 기준치 이상. 요요를 자주 검하게 되면은요. 심근경색, 뇌졸중 등 각종 질환 발생 위험이 높아집니다. 비만을 기억하는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장내 환경 개선 방법은 무엇일까? 체내 지방이 축적되는 주범이 바로 한국인이 즐겨 먹는 흰쌀밥, 빵, 라면과 같은 단당류 탄수화물입니다.
이러한 단당류는 소화 과정이 굉장히 짧아서 체내에 빠르게 흡수되고 쉽게 잉여 탄수화물로 남아서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쉬운데요. 이러한 단당류를 다당류로 전환해서 체내에 흡수되지 않고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돕는 것이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라는 유산균입니다.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은 모유 유래 유산균으로 장 건강은 물론이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쇠구슬을 단당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단당류는 소장벽을 쉽게 통과해 지방으로 축적되는데요. 이러한 과정에서 락토바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 유산균은 장 속 단당류를 다당류로 합성해 소장벽 통과를 어렵게 하고 지방으로 쌓이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한 동물 실험 결과 비에날 17 투여 후 배변 속 다당류 함량이 5배 높아졌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락토박실러스 가세리 비에날 17이 다이어트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산균으로 인정을 받았는데요. 실제 한 연구에 따르면 비에날 17 유산균 섭취 후 체중 증가가 억제되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 체질량 지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만 기억은 이제 안녕! 14일간의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먼저 박희연 도전자를 만나봤는데요.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운동을 시작했다는 박희연 도전자. 무릎 관절을 위해 훌라후프를 선택했다는데 시작이 좋습니다. 도전 5일차. 식단에도 변화를 주었다는 박희연 도전자. 그녀가 선택한 다이어트 레시피는 왔어? 배고프지? 왜 맛있는 거 했지? 응? 어이? 이건 국수 아닌가요? 아니 다이어트 한다며. 아니 밀가루 아직도 안 끄는 거야? 야, 너 자세히 봐봐. 이거 밀가루 아니거든? 두부야, 두부. 두부면. 오늘의 메뉴 다름 아닌 두부면 국수. 어때 맛? 괜찮지? 고탄수화물 밀가루 대신 고단백 두부면을 택한 박희연 도전자. 그리고 또 하나의 무기. 뭔데? 나 요새 이거 먹고 너무 몸도 좋아지고 좀 살도 빠지는 것 같고 혈당도 좀 내리는 것 같거든? 근데 제일 좋은 거는 난 요새 너무 쾌변을 보니까 몸이 너무 가벼워지는 거야, 느낌이. 진짜? 너무 좋아. 도전 7일차. 박희연 도전자 오늘도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제가 도전 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진짜 많이 해야 3개? 뭐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윗몸 일으키기를. 도전 전엔 윗몸 일으키기조차 쉽지 않았던 그녀. 아이고, 아프다. 아이고. 제가 요새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비에날 17 유산균을 챙겨 먹다 보니까 좀 건강해진 것도 있고 좀 몸이 가벼워지면서 체중도 좀 실제로 줄었거든요. 더 좋은 것 같아요. 현재까지 2.1kg 감량. 비에날 17 유산균 섭취 후 복부 내장 지방과 함께 허리둘레가 약 5cm 감소했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이번엔 서희원 도전자를 만나볼 차례. 설마 또 캔커피를 마시려고요? 에? 하하, 다행히 캔커피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녀가 캔커피 대신 먹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비에날 17인데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요즘에 제가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도전 9일차. 식습관도 180도 바뀌었다는 그녀. 건강하게 끼니를 챙기려 노력하고 있다는 서희원 도전자. 건강한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가지고요. 식단을 확 바꿨거든요. 나트륨 가득한 외식 메뉴에서 채소 위주의 다이어트 식단으로. 오늘의 메뉴는 알배추 스테이크라고 하는데요. 섬유소가 많은 이런 배추를 먹어서 좀 배변 활동에 좀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자주 해먹고 있거든요. 도전 12일차. 자신과 딱 맞는 운동도 찾았다는 서희원 도전자. 요즘에 등산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확실하게 체중 좀 빼보려고 매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이어트에 좋기로 유명한 등산. 장점이 또 있다는데요. 등산 오니까 공기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커피 대신에 물도 2리터씩 넣어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물도 되게 자주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등산을 할 때 꼭 챙긴다는 이것.
그리고 BNR17을 먹으니까 식욕도 많이 줄어든 것 같고요.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체지방도 좀 줄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가벼운 느낌이 들거든요. 우리 몸속의 지방세포에서는 식욕 조절 호르몬이라 불리는 렙틴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평소 이 렙틴 호르몬이 식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지만 과식으로 인해 렙틴 호르몬이 지속적으로 생성되게 되면 결국 렙틴 저항성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아무리 먹어도 포만감이 느껴지지 않아서 비만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나타나기 때문에 렙틴 호르몬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락토박실러스 가세리 BNR17은 이 렙틴 저항성을 조절하고 호르몬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줘서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BNR17 유산균은 혈중 인슐린 농도와 혈당을 낮춰 당뇨병 개선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비만 극복을 위해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BNR17 유산균 섭취까지 최선을 다해 도전에 임한 14일의 도전이 종료됐습니다. 그렇게 14일간의 도전을 마치고 결과 확인을 위해 다시 찾은 병원. 2주 전과 동일하게 정밀 검사를 진행했는데요. 먼저 박희연 도전자의 변화는 2주 동안에 진짜 잘하고 왔네. 체중이 5.2kg가 빠지고 허리둘레가 14cm가 빠졌네. 와, 아니 진짜 깜짝 놀랐어요. 역대급이야. 너무 잘하셨어요. 그렇다면 생일의 검사는 어떨까? 저번에 2, 3시간이 쫙 붙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씩 떨어져 있잖아요. 겹쳐 있고 막 울퉁불퉁하고 그랬는데 너무 좋아요. 이쁘다 진짜. 저렇게 되면 떨어져 있으니까 순환이 잘 돼. 그러니까 신진대사가 잘 되니까 운동해도 살이 더 잘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이제 피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내장지방인데 왼쪽 콩팥하고 비장 사이인데 이게 그 저번에는 12.7mm였어요. 근데 지금은 10mm로 2.7mm로 줄어든 거예요. 박희연 도전자. 체중과 체지방률은 눈에 띄게 감소하고 근육량은 증가했습니다. 서희원 도전자 역시 결과를 기대해 보는데요. 허리 둘레가 그때 101cm였는데 90이니까 9cm나 줄었어요. 무려 2.7kg 감소. 생혈액 검사는 어떨까? 저 생혈액 검사한 건데 저번이랑 너무 다르죠? 진짜 너무 다른데요? 그치, 그때는 엄청 붙어 있었는데 지금 하나씩 떨어져 있는 거는 그만큼 피가 맑아졌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왼쪽 콩팥하고 비장 사이인데 이게 내장지방이에요. 그 내장지방이 저번에는 27.8mm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16mm니까 많이 줄었네. 서희원 도전자. 역시 체중과 체지방률이 감소하고 근육량은 늘었습니다. 두 분 모두 내장지방과 체중이 줄어든 것이 확인됐고요. 중요한 것은요. 체지방은 빼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요. 꾸준한 운동과 식이 조절 그리고 BNR17 섭취를 통해서 관리한다면 요요 없는 다이어트에 성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면서 BNR17 유산균을 챙겨 먹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 체중 목표가 있었거든요. 그걸 지금 달성해서 너무 좋았고 앞으로도 요요 없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위해서 열심히 도전하겠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하여!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